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형이 회사 때문에 잠깐 근처 허름한 빌라에서 자취를 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 집이 조금 특이했던 게 1층인데도 아래층이 하나 더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반지하 같은 공간이었는데 예전에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 비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형도 처음엔 별 신경 안 썼다고 했다. 근데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바닥 아래에서 뭔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다 놓는 소리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또렷해졌다고 했다. 마치 무거운 걸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소리.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 관리인한테 물어봤다고 했다. 저 혹시 밤마다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누가 그곳에 물건 같은 걸 가져다 두나요? 아니요, 거긴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은 본인이 1층에 살아본 것이 처음이라 예민한 건가 싶어 참고 지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바닥에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았다고 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누군가가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형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위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날은 불을 켠 채로 밤을 새웠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관리인을 붙잡고 다시 물어봤다고 했다. 아저씨, 진짜로 아래 아무도 없는 거 맞아요? 관리인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아, 글쎄,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은 관리인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이라니까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아니, 거기 문이 밖에서 잠겨 있기도 하고, 제가 5년 동안 이 건물 야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온 뒤로 단 한 번도 그곳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요. 네? 5년 동안이나요? 네. 왜냐하면 지하실 문 열쇠가 제가 이 빌라에 오기 전부터 분실돼서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그 후로 며칠 뒤 형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나 이사 준비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짐을 빼던 날 그곳을 떠나기 전 형은 마지막으로 지하실 문을 쳐다보았다고 했다. 그때였다. 항상 잠겨 있었다던 지하실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사람의 형태의 무언가가 시뻘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곤 천천히 다시 문이 닫혔다고 하였다. 형은 그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리기만 해도 흠칫 놀라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대체 그 집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며 그때 형과 눈이 마주쳤던 그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올해 5월 나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다. 오피스텔이라기엔 조금 낡았지만 회사까지 걸어서 8분 거리였고 무엇보다 월세가 정말 저렴했다. 오후 5시쯤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 아랫집에서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뭐랄까 말투가 지나치게 친절한데 눈빛은 웃고 있지 않은 딱 그런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위층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방금 이사 왔어요. 남자는 괜히 집 안쪽을 힐끗 보더니 낮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랫집 301호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투, 그 눈빛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하지만 이웃이니 대충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그날 밤부터 아랫집 남자의 이상함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여는데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택배도 아니고 광고지도 아닌 조그만 투명 비닐봉투 하나였다.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쳐 바로 버렸지만 혹시 모르고 떨어뜨린 걸까?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넘겼다. 그런데 그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집 앞에 또 투명 비닐봉투가 있었다. 이번엔 내가 어제 저녁 신고 나간 양말 한 짝이 들어있었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분명히 그 양말만 사라져 있었다. 누가 내 집에 들어오나? 잠금 장치를 확인해 보려는데 복도 CCTV 위치가 문 앞과 살짝 비껴 있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나는 불안했지만 근거가 없으니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사를 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1시쯤 되었나?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소리. 그런데 일정한 간격. 처음엔 배관 소리겠거니 했지만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다. 마치 누가 막대를 천장에서 끌며 긁는 듯한 소리였다. 너무 섬뜩해서 불을 켜고 휴대폰 불빛을 천장에 비추는데 그 순간 소리가 멈추었다. 다음날 나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천장 점검을 요청하였다. 집주인은 천장을 확인하고 내게 말하였다. 이상한 건 없는데요. 쥐나 벌레 흔적도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말을 하였다.
아랫집 사람이 위층 소음에 민감하대요. 혹시라도 조용히 좀 다녀주시고. 아, 맞다. 집주인은 뭔가 깨달은 듯 말하였다. 근데 요즘 아랫집 사람이 윗집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아주 자주요. 나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였다. 며칠 뒤 새벽 2시, 벨이 울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었다. 저 윗집 사시는 분, 말 좀 합시다. 아랫집 남자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고마까지 울릴 만큼 뛰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저 아랫집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 주민끼리 대화도 못하나요? 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조금 뒤 초인종이 아닌 문 손잡이가 돌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을 잡아당기려는 소리가 현관 전체에 진동하였다. 그러다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 집에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1분 정도 지났나? 아무 일도 없던 듯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날 이후 잠겨있던 잠금 장치를 더 달았다.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관리실 복도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 관리인은 불편해하면서도 나에게 CCTV를 확인시켜 주었다. CCTV에는 새벽 2시 정각에 아랫집 남자가 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남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에 찍힌 남자는 문고리를 잡기 전에 양손을 천천히 들어 내 문을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마치 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말을 하였다. 열어줘. 관리인은 얼굴이 굳었고 나는 그냥 CCTV 화면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하였다.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관리인은 내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 작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맞았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여성분한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와서 경고 조치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신고한 그 다음날 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때 잠에서 깨서 천장에서 났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튕기는 듯한 소리, 그리고 천장을 치는 듯한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거실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그리고 거실 커튼 아래에 숨어있는 신발 한 짝을 보았다. 그건 내 신발이 아니었다. 남자의 운동화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과 같이 집 안에 들어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리고 경찰은 내게 말하였다. 창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침입한 것 같아요.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다. 그날 이후 경찰은 조사 끝에 범인을 찾았고 범인은 역시나 아랫집에 사는 그 남자였다. 경찰은 남자를 스토킹 및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하였고 남자 집을 조사하던 중 내 머리카락과 신발 등이 발견되었다. 그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려요. 지금도 가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곤 한다. 현재 이사온 집은 다행히 그런 일은 없지만 아직까지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쑤였다. 혼자 자취를 하거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여성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